계속해서 종전선언 관련된 얘기가 여기저기서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가 23일 어제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바람직한 협의 진행 중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의 이번에는 뭐 아예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는 문안 조율 등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뉴스들을 쭉 봤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뉴스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종전선언 문구 안에서 주한미군의 유지에 대해서 거의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예전에 종전선언하면 미군이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네. 현행 있는 주한미군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게 그 문구가 결정이 됐다 그래요. 그게 이제 저 위에서 얘기할 요거 김준영 교수 인터뷰에서 나온 게 있는데 당시에 하노이 회담에 갈 때도 김정은한테 약속을 받아온 게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그 미군은 철수 안 하는 걸로 그렇지.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 미군이 남한 쪽 땅에 있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것보다는 북한 쪽 국경 쪽으로 올라가 있는 게 이 한 남북을 통해 갖고 더 유리하다.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자꾸 황금평을 추천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리로 가라고. 우리가 정해줬어. 그리로 가면 된다고. 심지어 내가 지금 그 위치도부터 건물 설계까지 나 지금 다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물 설계를 왜 송 작가님이 해줘요? 앞으로 이제 송 작가 TV가 새롭게 도입할 코너가 송 작가가 한다. 지어줘 홈스거든요. 그래서 건축 사업을 제가 취미로 집을 짓는 게 이제 또 제 어떤 그 로망이에요. 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 집을 짓는 게 로망이라서 그거를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배워보는 방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부해갖고 미군 기지도 지어주려고 내가. 네. 예, 지어진 집이나 그냥 잘 사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니야, 나 빈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지어갖고 올려가지고, 네. 여러분들 초청해갖고, 파티도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아무도 날 좀 초대해줘요라고 기대 안 합니다. 예. 어디 지으시려고? 서울엔 못 찍겠죠? 그건 멀어서 못 갑니다. 집 있는 너는 오지 마세요. 아무튼 종전선언이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이거든요. 이 주한미군의 처우 문제가. 근데 이걸 남겨둬도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됐고 비핵화 관련해서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중장거리 유도탄을 먼저 철거하고 그 다음에 국내 한반도 내에 있는 핵물질 또는 핵무기에 대한 처우는 남북한 군사당국이 맡아서 한다. 대신에 IAEA나 외국에 검증받을 수 있는 어떤 이제 국가의 제3국의 참여하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단계별 진행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렇게 잘못 나올 때는 바로 잡아줘야 돼요. 종전선언이 지금 현 정전 협정 체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그리고 문안 조율이 90% 정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같은 경우에 종전 분위기를 이제 좀 띄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자유왕래나 관광이 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상적 단계 회복에 관한 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DMZ 지역에 7개 테마를 노선으로 해갖고 개방을 이미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20일부터. 그러니까 DMZ 안을 구경할 수 있는 코스가 7개가 생겼고요. 일반인들이 와갖고 좀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몰랐지? 있었으면 나 구경 갔을 텐데. 기사가 잘 안 나오는데 통일부에서는 그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진짜. 네. 그럼 우리 그 브이로그 한번 찍으러 가고 아니면 생중계 한번 갈까? 아니 지금 정원이 3,370명인데 이미 2,260명이 신청을 했대. 아마 이 방송 듣고 관심 있으신 손 빠르신 분들은 아마 방송 끝날 때쯤 나머지 한 몇백 명이야. 한 900명 남은 거 싹쓸이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DMZ 평화의 길 걷기는 12월 26일까지 운영이 되고 동절기에는 뭐 휴장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JSA 공동경비구역 견학도 12월 말 일정까지 접수 중인데 지금 뭐 한 달여 기간 동안 모두 14회 280명이 참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DMZ를 그 민간인이 방문해가지고 관광할 수 있다는 코스를 열었다는 거는 남북한 군사 당국자들 내지는 뭐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 안에서 이미 그와 관련된 협의가 끝났다는 거고요. 제 생각에 이제 이 현재 돼 있는 군사적 대치 같은 상황도 지금 현재까지는 휴전선 인근 100km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어요. 무장 병력을 100km 안으로 들이지 말자라는 협의는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더 확대되면서 200km, 400km만 가면 사실 한반도 안에 서로가 위협적인 거리 안에 군사적 대치는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뭐 요 단계까지 나가기 위한 1차적인 불가역적인 단계. DMZ를 민간인이 관광할 수 있는 수순을 열었고 내년에는 더 많은 개방이 이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네. 자, 또 하나 통일부 차관이 개성공단 기업협회와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많이 기다리던 거죠. 그렇죠. 아유, 그렇죠.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는데 최영준 통일부 차관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에 이거 가동이 중단됐잖아요. 이 다음에 이제 경영 여건 악화를 겪은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애로사항, 그 다음에 의견들을 나눴다고 합니다. 뭐 개성공단 입주하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야 그 사실은 좀 억울하죠.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네. 생업을 포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려고 하면 양측이 앞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이나 기업인들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적 여건과 상관없이 사업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그 보증이 있을 수 있는, 공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마련해서 재발 불가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지금 개성공단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면적의 10분의 1밖에 사실은 오픈을 안 했던 겁니다. 오. 전체 조성돼 있는 면적 중에 10분의 1 쓰다가 이게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이런 개성공단 같은 남북한 경협 사업을 위한 특구 지정과 공장 지역 건설을 7군데에서, 이거 내가 왜 알고 있지? 왜요? 네, 7군데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라고요? 네. 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기업하고 협업해서 한국 기업들 받겠다고 하는 게 이제 휴전선 인근 우리 인력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부터 중국 접경에까지 해서 현재 7군데 특구 후보지들이 현재 조성 중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가 공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곧 날 겁니다. 뉴스가. 네. 곧 난다. 네. 왜냐하면 아직 일반 뉴스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일반 뉴스에 안 나와 있는 걸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남북체육교류협회 그 간사를 했었다고. 그때 이제 했던 사업들이 그런 공단 조성과 유치에 대한 계획서를 봤어요. 그래서 개성공단도 있지만 체육교류라며. 그쪽은 쉽게 말해, 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아니 체육교류인데 왜 개성공단까지 뭐지? 이 북한에서는 자 1등이 공산당이고 공산당 안에서 당석이고요. 2등이 공산당이 아니고 노동당. 노동당 안에서 노동당. 1위고 2위가 체육위원장이에요. 그만큼 실제 그렇다니까. 그 서열이 그래. 그래서 북한 안에서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북한 안에 실질적인 권력 2인자예요. 원래 채용에도 원래 그걸 했었어. 진짜. 그렇기 때문에 체육위원회를 통해 갖고 이루어지는 남북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쉽게 말해서 제3국을 통한 무역이라든지 전에 얘기했던 구상무역 저쪽에서
총이 받아와서 우리 뭐 분유나 화장지 같은 걸로 전달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설탕 같은 거 해외에서 사갖고 북한에 대주고 나중에 물건으로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 공단 조성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양공단이라 그래갖고 평양 안에도 공단 조성을 그 당시에 공동 개발을 진행했었고 개성 다음으로 가려고 그랬죠. 그 이후에 중국 접경에 공단들을 만들고 한국의 자본, 북한의 노동력,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그 시장 또는 중국 안에 원료들을 수입해갖고 하는 합작공단 사업들도 이미 7, 8년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 교류에 탈을 쓰고 온갖 경제 교류를 다 하셨네요. 그렇죠. 거기 가서 체육교류 협회를 만나면 북한은 기업이 없잖아요. 일반 기업이 없기 때문에 각 그 북한 안에 있는 뭐 정치국이 됐든지 뭐 체육 담당국이 됐든지 이런 데가 외교국이 됐든가 각자 달러벌이를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그만한 관광이라든지 뭐 생산기업, 광산 이런 것들을 헤게모니를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네. 우리 송작가 TV도 이제 주급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물건을 팔아서 그 주급을 대잖아? 그렇지. 똑같은 거네. 야, 각 부처에서 쓸 돈을 각자 벌어. 각 부처에서 벌어가지고 자기들 운영비 쓰고 그러네. 정은이한테 비서실에 상납하고. 상납 좀 하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남는 돈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는 외화벌이를 잘하는 게 최고거든. 아, 그러네. 네. 그래서 권력이 높은 애들일수록 관광이라든지 인력 송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외화를 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쪽을 많이 하죠. 네. 안 한 게 없네, 송 작가님. 아니, 그래서 이 남한 쪽의 체육 인사들은 당황스러웠겠네요. 체육 교류하러 들어갔는데 자꾸 경제적인 얘기를 하고 교류 알아봐달라고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고 들어가요. 진짜. 그러니까 체육 교류하러 이제 열흘을 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보통 참가비 500만 원 내면 네. 이렇게 자기가 무슨 사업 하는지를 이렇게 좀 해서 올려요. 아, 그러면 진짜. 그러면 그쪽에서 그 담당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체육 교류 얘기하면서 호텔에서 만나고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아니, 그러면 스포츠인들이 참여한 게 아니고 사업가들이. 그렇죠. 체육위원회 이름을 두고. 뛰는 애들은 그냥 이제 하는 게임 거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을 보는 사람들은 체육 교류를 했으면 비용을 건져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임을 하게끔 만들어진 게 북한하고 교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도 거기에 비슷해요. 송 하는 거 작가님이 방식은. 왜 간사로 들어간 거지? 파산만 하신 분이? 그 당시 그것이 내가 알고 싶다. 그 당시 내가 중국 쪽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중국하고 이렇게 이제 연동돼 갖고 일을 해야 될 수 있는 건들이 많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북한하고의 사업이 잘 될 거라는 전망하에서 내가 굉장히 많은 제안서들을 냈거든요. 늘 그러시잖아요. 잘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라고. 늘. 그때 내가 진짜 떼돈을 벌 수 있었던 게 국내에서 그 유통기한이 한 6개월 정도 남은 학교몰이야? 통조림이나 유통식품들 있잖아. 그걸 걷어가지고 와우. 북한에다 지원을 하고 그 돈의 지급은 이제 지원 영수증으로 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세금 감면할 수 있게끔 기부 영수증으로 그걸 받아. 네. 어차피 버려야 돼, 폐기할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북한에 이제 북한에다 제공을 해주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선물을 줬으니까 깡통을 줬으니까 뭐 버섯이라든지 뭐 도토리라든지 야. 뭐 황태 이런 걸 받아오려고 했었지. 아.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우리 왜 안 된 거예요? 그녀는 깽판 쳤잖아 한 방. 닫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항상 송 작가님은 아이디어는 너무 좋아. 전망도 너무 좋아. 근데 시대가 안 받쳐줘요. 할라 그러면 사드 터지고 할라 그러면 개성공단 닫고 할라 그러면 코로나 터져. 씨.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 뉴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송 작가님 우리 방송은 원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사상기를 매일 하나씩 듣고 있는 거 뉴스는 뭐 다른 데서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또 뭔가 하셨다. 나는 대단하네. 늘 궁금했거든요. 체육교류에 도대체 뭔 일을 하셨길래 언제 알았네요. 예. 이재명은 합니다. 송 작가는 했습니다.
아닙니다. 송 작가는 할 겁니다. 아, 또 할 겁니다. 네. 아, 송 작가는 계속 할 겁니다. 또 한다. 될 때까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